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전날 월요일장은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티그룹 쪽에서는 부진한 실적 속에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왔고, 그리고 메이시스로 대표되는 소매 업체들 경우도 대부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떠한 이슈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바로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안 소식입니다. 영국 의회 승인 여부인데요. 만약에 승인 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현실화가 가능성이 있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맞선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분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막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 맞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현재 S&P 500 지수는 2584.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선을 앞두고 현재 전일장에는 하락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전일장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14달러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같은 자리에서 좀 작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12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오일도 역시나 같은 자리입니다. 51달러와 그리고 52달러 사이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죠. 현재는 51.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화요일장 신세계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네, 오늘 머리를 올리고 왔는데 매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를 이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황을 앞두고 있는 여건이에요. 상황 자체가 일단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처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무역 합의안에 대한 아직까지 합의안 자체는 돌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이끌면서 차트 또한 이제 박스권 랠리를 조금 보이는 국면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도 추세에 대한 다시 스타트 지점이 어디서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건을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시세를 살펴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강보합권에서 소폭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0시 30분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인 0.1%에서 하회 속에서 0.2%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0.2% 하회로 나왔군요. 0.1%에 대한 예상이었는데 0.2% 마이너스로 나온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예상치보다는 큰 폭의 하회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단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면서는 브렉시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웰스파고 쪽에서는 4분기 매출 부진 속에서 0.4%의 하락세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시티그룹 쪽에서의 실적 발표는 개장 전부터 하락 출발했었던 상황인 건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는 없겠지만 가파른 둔화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몇몇 기업 쪽과 그리고 분석가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상승 방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골드만 쪽에서는 가파른 둔화에 좀 점치고 있네요. 그리고 델타항공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셧다운 우려 속에서 1.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 쪽에서는요. 4분기 실적 부진 속에서 1.7%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UBS 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국엔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결과는 새벽 4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점검에 앞서서 이번 주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요. 실적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 지수 지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볼게요.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구체적인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이어갔는데요. 네, 협상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중국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라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는 났습니다. 차관급 지난주 실무 협상 진행했고 또 이번 달 말에는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회담보다는 지금 당장 이 셧다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이 부의장이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에서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내놨습니다. 만약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준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전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중립금리는 2.5에서 3% 사이라고 말하면서 이 금리 인상 결정은 매회 때마다 논의를 할 것이고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린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9년으로 향하면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역시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향후 2년 동안 지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서비스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이 CEO 발언인데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불황이 올 거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기 사이클의 막바지란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지금 금융사에서 사이클 후반부에 통화 정책이 가장 완화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하다라면서 지금 요즘의 금융사들이 좀 지난 시점들의 이런 분석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 되면 통화 정책이 가장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성장세에는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닛 옐런 전 미국 연준 의장은요, 중앙은행이 이미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주기의 끝에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글로벌 경제 하락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미국으로도 번진다면 이번 주기 마지막 금리 인상을 이미 봤다. 즉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앨런 전 의장 발언은요, 시장과는 좀 일치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기대와는 좀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FOMC 위원들은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과 또 그 이후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현재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핌코는요, 미국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에는 금리 동결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5월 혹은 6월쯤에 2019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결한다고 해서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판단까지는 좀 유보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관련한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마케로치 보도인데요. 전문가들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렇게 해결점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사상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버티기에 나서면서 행정 마비 등으로 인한 이런 압박이 양측에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린지 그래미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편 이제 이와 관련해서 키맨,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치 매코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금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을 이야기한 예산안에 이런 상원 통과 여부가 그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진단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잔치 흐름이 끝났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연초 반등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작년 4분기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좀 유지됐겠지만 올해부터 수익성이 좀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4분기 실적도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은행주들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다소 실망스러운 오늘 소식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지만 증시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CNBC가 14일자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 지난해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5%포인트 낮아졌고요. 이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될 경우 이후 전망 역시 함께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실적 전망은 이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곤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펜하이머 펀드의 CIO죠. 최고 투자 책임자 발언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적어도 5년간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우려 속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한 협상 타결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협상 타결 등으로 즉각적인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침체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레만 CIO의 설명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확률이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중국 간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면서 오펜하이머 펀드의 CIO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업들의 지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로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S&P 움직임이 7.4%를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7.4% 수준으로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지수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시티그룹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시가 지난해 12월 최저치를 다시 테스트할 것이지만 이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지난해 12월 최저치까지 급락했을 당시에 실적 리세션을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면서 시장은 다시 당시의 최저치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리세션 가능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투자자들은 이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S&P 지수가 다시 하락할 때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트팩은 글로벌 경제 지표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정도가 2008년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을 내놨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경제 지표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즉 웨스트팩 글로벌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지금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소매업계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미루는 지금 그런 시점이다라고 CNBC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전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나 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업 이 지금 주춤한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실물 경제, 즉 국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브렉시트 이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15일 협상안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을 지금 외신에서는 지배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투자자들은 올해 두 번째 총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호주판에 따르면 부결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표차가 100표 이상 날 것으로 점쳤고요. 또 브렉시트 정부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승인 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CNBC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는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줄어들면서 영국 기업들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정치가 지금 변동성이 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지금 부결될 가능성도 크고 또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도 높지만 노딜 브렉시트 단행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 즉 국민 투표가 열리는 것, 심지어 브렉시트가 단행되지 않는 것,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영국 기업들의 메리트가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함께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도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사이 또 깨어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는 영국 의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실시간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의 지금 좀 토론 장면인데요. 하원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안에 대한 부분으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좀 나누고 있는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7시에 이제 합의안 승인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합의안 결과에 대해서는 가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상당 부분으로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또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노 브렉시트와 그리고 기한 연장,
소프트 브렉시트와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등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예 브렉시트를 좀 무효화하는 그런 국민투표에 다시 붙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한이 3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기한 연장에 대해서 또 예정되어 있고, 일부 안을 또 보조금을 또 지원을 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일단 EU와 아무런 합의안이 없이 브렉시트가 되는 노딜 브렉시트까지 이렇게 4가지 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4시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중국의 무역지표 부진 속에서 기업 실적 우려와 합해져 하락의 압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그 여파 속에서 하락 압력 역시 받고 있는 오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전혀 또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시 출발과 함께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전일 미국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 마감이 됐고, 현재 부분에서는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관망을 들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제장에 뭐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지금 네. 일단은 외신 언론 이런 걸 다 보면요. 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일단 실망감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 증시 자체는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기업 성과적인 기대감이에요. 네,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기대감을 심어주냐에 따라 증시에 대한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전제를 항상 깔고 가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미 증시 자체가 굉장한 혼조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여건 내에서 굉장한 혼조세를 겪고 있는 국면입니다. 상황 자체가. 사실 이제 전일부터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심어졌다면은 전일 이 단간의 지지를 받고 6,570 라인에 대한 단간의 지지를 받고 그대로 저가가 무너졌어야지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여건 내에서 다시 한번 기준선을 밀고 박스 형태를 띄운다는 거는 장세 자체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코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결과론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야, 이거 기업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으니까 무너질 거야. 아니면은, 야, 기업 실적에 대한 시즌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야. 혹은 미중과의 합의안에 잘 결과를 끌어가지고 미 증시가 고가를 이어갈 거야. 이런 기대치보다 이 박스권에 대한 파동을 풀어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 여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급슈팅이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급슈팅. 그 이후에 이제 파동에 따른 추세적 매매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론에서는 지금 기업 실적 시즌 발표 들어가면서 이번 주 이제 시티은행 하나 발표했는데 이제 다수 다른 은행이라든가 IT 업종 관련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상황 자체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 장세가 이어졌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파동이 박스 장세가 이어졌어요. 이 단기적인 국면 자체가. 그럼 이 급슈팅이 나오는 국면에 따라 파동을 좀 이끌 가능성이 커요. 그게 바로 시황이 되고 그게 바로 상황에 대한 여건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테두리 안에서 놀고 있는 국면 자체가 그려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이게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것보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슈팅이 나온 뒤에 그 추세적인 판단과 시황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된 시황 자체가 없습니다. 기다리자. 자, 기업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중무역 합의안이 제대로 돌출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다 내용 자체가 나온 게 없어요. 상황 자체가, 모든 여건 자체가. 지금 이 국면에서 앞으로 매도세로 흐를 겁니다, 매수세로 흐를 겁니다, 이 판단보다는 슈팅이 나오는 그 여건 자체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을 해요.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게 다소 길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조금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에 차츰 해갖고 IT 업종 관련해서 쭈루룩 나올 예정인데, 굉장히 실망한다, 실망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도로 보기에는 차트적으로 만족하지가 못해요. 전일 어제 이제 기준선에 대한 지지값을 또 받았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무너졌어도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겠지만은, 자, 원래 일목균형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준선을 맞고 저가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추세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기준선을 재차 뚫고 올라가서 스팬까지 뚫고 또 스팬 밑으로 또 흔드는 국면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방향성이 없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여건 자체는. 근데 이 여건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보냐 매도를 보냐 이거보다는 어떤 슈팅이라든가 상황의 전개가 시황적인 연결이 될 시 그때부터 판단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달러를 좀 많이 봐야 돼요. 달러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여건 내에서 달러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단기 조정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이제 매도세로 내려왔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황이 좀 연결이 되는 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제일 크게 보고 있어요. 연장.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먹을 거 없는 잔치죠. 예, 소문만 무성한 먹을 거 없는 잔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이후에서 추가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여요. 예, 지금 바로 결정하는 상황보다는 일단은 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추가 연장에 대한 가다로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제 유로 매도적 접근이 좀 허용되는 범위 내에 들어왔는데, 데일리적인 매도적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골드예요, 여러분들. 골드가 달러 인덱스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골드에 대한 매수가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가 제일 적은 종목이 사실 골드예요. 리스크가 제일 적은 종목. 자, 골드를 이제 주봉으로 쬐 크게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작년에 대한 고가가 갱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미 증시랑도 연관이 있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좀 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2분기 이후에 이제 강한 매도세가 미 증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008년에 대한 사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연결이 되는데, 좀 큰 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장세는 관망세고,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7,200 라인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여건이라든가 상황 자체가 전개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패턴 자체가 주봉으로 보시면은 2008년도 패턴이랑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좀 고가를 갱신하기보다는 7,200 라인까지 단기적인 1분기 동안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주봉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초장기적인 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빅쇼트에 대한 대응적인 전략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분기 지나서 2분기 내까지는 7,200 라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는 2008년도 사태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떴던 이 국면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빅쇼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상으로는 앞으로 나스닥에 대한 7,200 라인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국면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시면은 이 국면에서도요, 단기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이 매도에 대한 장세는 한 주 동안 나와요. 지금 이 타이밍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기업 실적 시즌이 된 어닝 시즌 발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분 봉상으로는 박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니까 관망 장세를 이끌어 가시고요. 당분간은 이제 6,400 라인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를 관망하시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한 도달 가능성이라든가 빅쇼트에 대한 가능성 좀 제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는 좀 관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근의 지수가 일단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현재 시각이 11시 31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소폭의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0.02%였고요. 5%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좀 공방을 벌이다가 현재 부근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는 0.02% 그리고 S&P 500은 0.13%의 상승과 나스닥도 역시나 0.40%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소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요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86포인트로 0.17%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57%의 상승으로 6,584포인트로 현재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장 소식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짙게 보여지고 있는 시장 모습인데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에 대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아직까지 이제 지난 한 주 고가 저가 대비해 갖고 장세 안에서 놀고 있어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여건 자체가 이 자리에서 또 급매도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장세예요. 어떤 결과를 내놓은 여건이 아니죠. 정확하게 팩트적인 뉴스만 좀 봤을 때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여건 내에서 급슈팅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시황적인 전개라든가. 그리고 미중무역 합의안에 대한 완벽한 결과가 나온 여건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번 한 주 동안 좀 얘기를 드렸지만 미중무역 합의안은 소멸성 재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소멸성 재료. 그래서 매도적 접근에 대한 허용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건 내에서 지금 상황 자체가 박스 장세로 이어지고 있고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여건. 이 전제로 봤을 때는 매매할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 이 장세를 즐기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장세를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박스 내에서 아직까지 이탈이라든가 급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경을 하자. 이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추세적인 판단을 한번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슈팅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어떤 지지값이라든가 그걸 판단하고 매수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구간 내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자체도 나오지 않는 국면이에요. 나오지 않고 어떤 여건 자체도 성립되지 않은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관망하시고 천천히 구경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고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라든가 저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고 슈팅 자체가 좀 큰 폭으로 나와야 돼요. 단기 이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매매에 대한 관점을 돌입하는 게 오히려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이제 개장이 막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조금은 좀 물러서서 지켜보시면서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장한 지 이제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지수 관련된 외신 소식과 함께 개장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개장 소식과 함께 S&P 이슈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기업 실적이 좀 미끄러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오늘 다우가 좀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요, 조금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그대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티그룹 등 이제 은행주들이 4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JP모건 체이스도요, 개장 전 상황이 2.1% 미끄러지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웰스파고 등 이제 모든 기업들, 은행들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하지만 이제 RBC 캐피탈 마케츠의 전망에 따르면 2019년 S&P 500이 전망이 좋지 않다. 예년보다 혹은 평균치보다 최악의 상황이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석은 조금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런 평균적인 하락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지금 하회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좀 다소 좀 극단적인 전망은 좀 자제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현재까지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4.75%의 기업들이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87.5%가 현재로서는 예상치 상회 중이다. 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중국 NDRC라고 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죠. 1분기 출발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제 부양에 대한 희망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상승을 좀 견인했죠. 중국은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상 지금 가장 긴 25일째 셧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우려 나오고 있고요. 한편 영국의 이슈가 오늘 이제 단연 이제 새벽 4시를 정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합의안이 이제 표결이 되는데 부결될 것을 지배적으로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상황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파운드화가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두 번째 국민 투표 그리고 재협상 또 조기 총선 여러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면 JP모건의 지금 실망스러운 결과, 실적 이런 이후 다우가 지금 상승분을 지웠다, 반납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들 이제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의 견해 부분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C 마켓츠에서는요.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이 감세 정책을 부양책으로 오늘 내세웠는데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고 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의 이런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만큼 당국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면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변화를 보일 때마다 이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해서 중국 측에 많은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지수와 관련돼서 개장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S&P 500보단 나스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로아를 비롯해서 넷플릭스까지 이제 빵주에 대한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니까 4% 넘는 강한 상승을 좀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 종목 안에서는 애플도 올라가고 있고 넷플릭스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상당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넷플릭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5% 넘는 강한 급등으로 현재 상황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 경기와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재무각 여파에 따라서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이에요. 자, 일단은 현재 부근에서는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빠지는 흐름인데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건지 또는 안전자산이 여전히 또 버티고 있는 건지도 좀 아리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자, 일단은 추세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최근 사실 이제 53.31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충분한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면에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 정황 자체가 전일자로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섣불리 따라가다라는 영매매를 조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값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53.31에 대한 고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지만은 자, 전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전일 똑같아요. 나스닥이랑. 이제 기준선 위치 값인 이제 51.70 인근 값을 맞고 그대로 저가에서 무너져 내렸어야 정상인데 그대로 지지받고 다시 한번 기준선을 맞고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이 장세는 추세장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매도에 대한 추세가 아니다. 자, 저 53.31에 대한 고가에 대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근에 대한 고가 매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최근 올라왔던 유가내가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뷰를 이끌고 나서 단기 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치값에서 지금 전일 이제 기준선 위치값을 맞고 이제 저가 갱신이 안 됐다는 점은 이 장세는 불안성을 굉장히 띠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추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위치값이 다시 한번 도출되고 있다 이 여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최근 이제 나스닥이랑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저는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견해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국면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송하지만은 장세가 굉장히 동일하게 많이 움직이는 국면이 많이 보여요. 최근 장세에서 상관지수가 여러분들 유가랑 이제 미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추세적인 판단 자체도 동일하게 조금 움직이는 국면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일 이제 기준선 위치값을 맞고 60분봉에서 저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국면 자체는 추세적인 매도 추세적인 판단을 위치 내릴 국면이 아니다. 근데 53.31이라는 이제 고가 저항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물 자체가 박스 형상을 다시 한번 뛸 전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추세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 장세가 급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커요. 저는 아까 이제 미 증시랑 같은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황이라든가 전제 조건이 깔리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게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53.31
이제 저항을 받았던 이 추세대가 깨지는 전조를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최근 내렸었던 어제 전일 저가 자체를 깨고 급 슈팅이 나온다든가 이 판단 자체가 필요해요. 지금 최근 유가 관련해서 시황은요 전혀 없어요. 유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그릇이 내려지지 않는다. 지금 42에서 54까지 올라왔던 거는 76에서 42까지 내려왔던 그 하락 추세에 대한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포착이 되는 여건이고, 여기 53 라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전일자 이제 추세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면은 이 구간대는 매도적 판단도 매수적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국면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어떤 시황이라든가 급 슈팅이 나올 때까지 이것 또한 관망이에요.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천천히. 어떤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지금 60분봉 장세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크루드오일이에요. 크루드오일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CCI가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CCI가. 보통 이 국면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장세 자체가 이게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국면 자체에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천천히 웨이팅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자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결과가 좀 도출이 됐을 때 차트적 판단으로 그 이후에 추세적 대응으로 가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지난번에 오펙에 대해서 좀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추가적인 질문이 오펙 감산에 대한 기대는 가격대에 더욱더 더 적용이 좀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펙 감산은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시황이에요. 네. 이미 다 나온 시황이 저는 그거를 시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대한 반등을 끼워 맞추는 시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6에서 내려오는 42까지 단가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을 좀 맞는 걸 수 있는데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열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에 굉장히 그 시황 자체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42에서 53까지 끌어올렸던 거는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대한 추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에 대한. 예. 근데 이제 감산이라는 요인 자체가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2016년도도 그랬고 17년도 들었고 오펙에서 감산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감산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결과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롱 포지션의 대거 청산, 숏 포지션의 대거 청산,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 여건 자체는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해서 올랐다 이런 결과는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없는 시황 같아요. 여건 자체로.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던가 감산에 의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던가 실제로 감산을 꺼내면은 소멸성 재료로 풋으로 떨어진다든가 이거 자체는 시황에 걸맞다고 표현하지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정된 결과 자체가 상승 요인으로 이끌었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황적인 부분으로 42에서 올라온 국면 자체가 그 시황적인 판단으로 올라온 국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76에서 42까지 떨어진 국면에 대한 단기 반등 이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황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추세적인 판단이라든가 단기적인 상승 국면, 하락 국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오일 관련 외신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1%대 상승세 보이고 있다. 제목 지금 로이터 기사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이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두운 경제 전망과 또 에너지 수요 감소가 이런 상승분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부분, 제 첫 번째 언급이 돼 있고요. 이 PBM 오일협회에서는 오펙 감산올이란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스터님 말씀하셨다나 이미 좀 반영된 시황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시황이라기보다는 좀 이미 이제 지난 것인 소식처럼 돼버렸다라면서 1분기에 이 소식이 이제 이 시황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오일 시추장치가 2019년 초에 873개로 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들려오고 있고요. 필리 퓨처스에서는 오펙 감산 및 또 미국 오일의 시추장치가 이렇게 감소된 부분은 10년의 이런 오일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언급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서는요, 일본이 이달 초에 이란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역시 4개월 동안의 수입을 중단했는데 이 부분을 끝내고 1월 이란 원유 수입을 다시 재개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제 선포를 했죠. 작년 11월부터 이 부분 크게 작용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오일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흐지부지 약세화되고 있는 것 같은 또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HSBC에서는요, 2019년 브렌트유 가격을 원래 전망치보다 배럴당 16달러 하향 조정해서 64달러로 전망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외신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이슈 오늘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각 11시 51분입니다. 앞서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이 오늘 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1% 넘는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네, 어떠셨는지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점이 있는데, 올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1년 동안은 또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포지션에 대한 지정가라든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을 만큼.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돈이 되는 방송을 보고 싶고, 돈이 되는 여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다 이해가 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고에 대해 어떻게 보면 투자 수단은 저는 현금 확보라고 언급을 드려요. 투자에 대한 비중을 최소화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여건 자체가 현금 확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놨을 때 그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유동성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모든 비중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버틸 수 없는 유동성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빅쇼트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라든가 모든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마비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현금 확보를 하고 그 기회를 한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